지난 시간에 청간을 했는데 오늘은 지지 할게요. 지지. 청간과 지지의 차이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청간과 지지의 차이점은 이 청간과 지지가 움직이는 기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기본 법칙. 청간은 움직이는 법칙이 진퇴예요. 진퇴. 응? 지지는 이거는 한글로 쓸게요. 강유예요. 강유. 진퇴와 강유요. 요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청간 지지가 따로 노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화를 갖고 얘기를 하면은 화에 병정화가 있죠. 병정화가 있는데 이 병은 진하는 거고 이 정화는 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의 운동을 하는 요소는 병화가 하는 거예요. 병화가 진퇴를 해서 이것이 주동자가 되는 거예요. 음양의 주동자는 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퇴를 하면서 정화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지. 응? 쭉 설명한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간은 진퇴에 있는 거예요. 진퇴. 진퇴를 이해를 해야 나중에 뭐가 이해가 되냐면 포태법이 이해가 돼요. 요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포태법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야. 여기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간 얘기해서 양포트 한 그거는 그 사이에 나타났다 죽었다. 그렇지. 양에 의해서 나타났다 죽었다. 나타났다 죽었다. 거기서 그렇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절대가 없는 거고 얘네들은 예. 응? 의미도 없는 거고 그냥 거기서 살아났다 없어졌다. 요거. 그렇지. 원래 있었는데. 요거 구분이 되면은 표태법이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가 안 되니까 포태법이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청간 진퇴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운영. 근데 지지는 강유요. 강유. 강유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강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부드럽게 드러나기도 해. 그래서 여기서 생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천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치 않아. 천간에 갑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지에 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이 갑은 봄의 기운이 아니여. 응? 1년 사시사철 존재하는 갑이야. 그런데 이 인은 언제 존재해? 꼭 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이 사시사철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지로 봤을 때 언제 그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느냐? 이때 보고 느낄 수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것이 녹이요. 근데 을은 언제? 이 계절이 아닌 시절에. 이건 퇴잖아요. 퇴. 그러니까 요 계절이 아닌 반대 계절에 나타나죠. 이거는. 그래서 지지에서는 생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시공간이 존재를 하고 이것이 힘이 있다 없다 작용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청간은 그냥 존재하는 기요. 기. 그래서 청간은 기상이요. 기상이고 지지는 형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타났냐 안 나타났냐
질적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 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지예요. 이 지지는, 그래서 지지는 시간과 때를 갖고 얘기를 해야 돼. 시간과 때. 시간과 때를 갖고 얘기하고 방위를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동사남북이 있고 사시사철이 있고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 그래서 지지는 현실의 의미가 강해요, 지지는 현실의 의미가. 그것이 낙서라고 보면 돼, 낙서. 그래서 천가는 그림이요, 그림.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설명하는 게 설계도고, 지지는 이건 설명서다. 사용설명서. 지지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하는 뭐가 있다? 때와 공간이 있는 거예요. 때와 공간에 맞아야 그 사용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에서는 이 낙서는 설명을 뭐를 해?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서에는 1, 9, 2, 7, 6, 8,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낙서요. 낙서를 가만히 보면은 숫자가 9까지 있죠. 9까지. 숫자가 9까지 있는데 숫자의 배열을 가만히 보면은 1이 여기 있는데 2가 여기가 있죠. 그런데 순서는 숫자의 순서대로 이동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숫자의 순서대로 운영을 하는 건데 1이 시작해서 그냥 1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1 다음에 8이야. 8인데 이 8은 혼자 작용하는 게 아니고 요것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가 2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면 이게 뭐야? 이거와 이거가 만나서 10이 되죠? 응? 요게 2요. 그래서 1, 2, 3, 4가 순서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요거는 토죠, 토. 요 토가, 여기가 축토가 오는 거예요, 이게. 축토는 뭐예요? 10토죠, 이거. 10토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오고, 목이 이렇게 존재하죠, 목. 목 다음에, 사 다음에 오가 오죠. 이거, 5는 무토예요, 무토. 오토, 양토. 여기에 뭐가 와? 양토로 신토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 묘, 진 이렇게 온 거야. 이해됐죠? 요것이 이렇게 해서 자, 축, 인, 묘, 진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거는 이렇게 지리복이라고 하는 요 8개로 64개 설명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일양이 시생을 했죠. 일양이 시생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존재를 해야 돼. 그 기본 바탕이 뭐야? 곤이에요, 곤. 곤이 요게 해요, 해. 해, 자, 축. 이렇게. 그래서 요 해방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한 자리예요, 순수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해는. 그래서 해를 뭐라 했어? 원점으로,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리니까 이게 뭐야? 해독제.
사명을 푸는 해독자가 된다고 했잖아. 인사하신 사명이 있는데 해를 만나면 독이 다 풀어지는 거, 순수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렇게 해가 여기에는 원래는 없는 거야. 없는 건데 이런 바탕이 있다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바탕에서, 이런 해라는 바탕에서 이렇게 목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수라고 하는 바탕에서 목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해는 갑이야. 지장간이 갑임이죠. 이 주인은 이 갑이 주인이에요. 중기가 주인이야. 해가 있으면은 해는 갑과 임이 이 안에 무갑 임임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는데 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뿐이요. 이건 이름을 가진 거고 이것의 주인은 알맹이는 갑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갑. 그래서 해는 겉으로의 포장지, 겉으로의 모습, 겉으로 불리는 이름은 물이지만은 실질적인 건 뭐다? 이거는 목이요, 목. 그래서 이렇게 해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핵이에요, 핵. 핵심. 네. 이 핵은 요새 말로 비유를 한다면은 어떤 DNA라고 할 수가 있어요, DNA. 예?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이 해는 곧 목이라는 뜻이요. 이게 핵이요, 그게 핵. 이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요? 목을 위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해부터 시작을 한 것이 진을 보면은 마감을 하는 게 1차 마감을 하는 거예요. 1차 마감을 해서 1부터 1, 2, 3, 4, 5까지 이렇게 갔죠. 가면은 그 다음에 6, 7, 8, 9 가는 게 아니요. 여기에서 9부터 9, 8, 7, 6, 5 이렇게 가서 다시 5를 만나는 거예요. 응? 어서 이런 거 봤죠? 어디서 봤어 이거? 했는데 많이 했는데. 우주편 원리에서 보면 이렇게 가도 가고. 우주편 원리에서 한 거지 이런 게. 이 수의 원리요. 이 역학을 상수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순역이요. 이렇게 커지는 건 역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을 뭘로 해? 역으로 하는 게 이렇게. 성장은 역으로 하는 거고 9, 8, 7, 6을 오는 건 이거는 순이요. 역은 이거는 이 나무가 땅속으로부터 뚫고 올라와야 되는 거야. 순은 뭐야? 자연스럽게 내려 수축하는 거. 이게 순역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어? 팽창하기 위해서 수축을 했죠.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해, 자라간 수는 뭘 하겠어? 압축이라고 했죠. 압축. 압축을 해서 압축으로부터 튀어 올라오는 것이 목이라고 했죠. 튀어 올라오는 것이. 그럼 수는 뭐예요? 이렇게 압축하는 거예요. 그럼 수하고 목이 서로 반대 성향인 거예요. 잘 생각하면은 목하고 금이 반대인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요. 반대 성향은 수는 압축인 거고 목은 팽창이에요. 누르고 수는 누르고 목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하고 목이 반대야. 잠깐만 수는 화하고 반대일 것 같으죠.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수가 화하고 반대인 줄 알아. 그리고 충이라고 해요. 반대끼리 충했다. 그게 아니야. 응? 수는 그럼 뭐하고 반대예요? 화는 뭐하고 반대예요?
그쵸, 금하고 반대요. 금은, 그러니까 화는 이렇게 팽창하는 거야, 팽창. 그러니까 금은 압축하는 거예요. 수렴하는, 모으는 거예요. 벌어진 걸 모으는 것이 금이요. 그래서 수하고 목이 반대고 화하고 금이 반대예요. 이게 다 반대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형상을 그릴 때 목은 이렇게 길게 그리고요. 화는 어떻게 그려? 옆으로 그리죠, 옆으로 이렇게. 금은 동그랗게 그리죠. 그럼 수는 어떻게 그려야 돼? 수는 점이요. 핵이거든. 핵심이요. 점이요, 점. 그래서 수의 산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얼망졸망 조그맣게. 얼망졸망하게 생긴 거. 얼망졸망하게 생긴 걸 수산이라고 해. 산이 삐쭉한 걸 무슨 산이라고 해? 목산이라고 하고. 산이 이렇게 막 깊어진 거 무슨 산이라고 해? 화산이라고 하고. 산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금산이라고 하고. 산이 이렇게 각진 것을 토구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책에 보면은 금은 모난 거다. 그래서 금은 네모졌다 이렇게 해놨어. 네. 이 토는 지구 땅덩어리가 동그라니까 토는 동그랗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 네. 내가 옛날에 만들어 온 자료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안 고쳤어 그거. 일부러.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수부터 해서 목이 탄생했죠. 수는 어둠이야. 어둠에서 밝은 쪽으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은 이거는 탄생의 과정이에요. 탄생. 저승에서 이승으로 나온, 저승에서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나오는 탄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해부터 지금까지 이게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선천이 되는 거예요. 선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가 선천이에요. 선천. 그래서 이렇게 그 해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 선천이니까 선천은 체요. 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 모양을 이렇게 갖고 나온 거예요. 사람이면은 사람으로서의 형상만 갖고 나온 거예요, 이제. 사람으로서 형상을 갖고 나와서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이제? 문명을 구하죠. 문명을 얻고 공부를 하고 사람이 지성인이 되고 하잖아요, 이제. 뭔가 이제 이루잖아요. 문명을 이룬다. 그거는 여기서부터 9부터 하는 거야. 9부터. 그래서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이건 화요, 화. 오화. 오라고 하는 거는 이 글자가 사람이 이렇게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오라고 하는 사람이 완성되는 거야. 이것이 곧 문명이에요, 문명. 이게 이꾀예요, 이꾀. 근데 문명을 어떻게 이루는 거냐면은 사람이 어둠에서 탄생을 했잖아요. 근데 문명은 어디서 이루는 거냐면은 하늘에 있는 그것을 이 땅으로 내려놓는 것이 문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어서와 사에서 오는 게 사. 여기서 해에서 왔죠.
해부터 시작을 했죠. 이거는 산은 그래서 중천권계예요. 이게 산은. 중천권계는 음이 하나도씩 꽉 찬 거예요. 완전체를 뜻해. 이거는. 양이 예, 많이 꽉 찬 거예요. 중천권은. 그래서 이것이 용으로 중천권의 용으로 이렇게 그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 그 문명을 이렇게 사람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 그래서 사람의 이 돈은 어디서 와? 하늘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곧 사람이 뭐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의 도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오예요, 오. 그 여섯 도를 이루는 거야. 근데 그 바탕이 뭐야? 어떤 도를 이루어? 하늘의 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지만은 여기에 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거는 사와 해는 실질적으로 글자는 없는데 이미 갖추고 있는 글자야. 그래서 감괴와 이괴는 두 글자가 아니고 그 음양을 같이 갖고 있는 이괴와 감괴는 음양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데 이건 2죠. 팔을 갖고 와야 돼. 그래서 팔을 갖고 오는 게 이렇게 이쪽 팔을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서 8이 되면 10이 되죠. 여기는 음토인 미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서로 짝을 지어서 일을 이루죠. 이거는 축이에요. 축. 근데 요 진과 여기 보면 술이 또 있어. 술. 이것도 축이고 이것도 축이야. 근데 의미가 달라요. 술부터 축까지 요 축은 요 해부터 진까지 요게 탄생을 하는 생의 단계고 요쪽은 문명을 이루는 무슨 단계? 성이 단계, 이루는 단계, 성. 근데 성은 뭘로 나타나, 이게? 사람한테? 모든 생물한테는? 죽음으로 나타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라고 하는 거는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도 이때 생일과 이때 생일이 있잖아요. 이거는 탄생할 때 생일 축하만. 이건 뭐예요? 죽은 제사. 그래서 이 제사가 슬픈 날이 아니고 상당히 성스러운 날로 하는 거예요. 제삿날 우는 거 아니요. 성스러운 날이야. 제삿날은 성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정 타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삿날을 앞두고서는 초상집 같이 안 가고 하잖아요. 부정한 짓을 안 지르고. 그래서 이게 성스러운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팔을 했죠. 팔. 미토를 이뤘잖아요. 미토를 요거는 여기서 이룬 요 하늘로부터 받은 요 문명을 여기다가 숙성시키는 숙성. 그래서 이것은 단맛이 들게끔 성숙하는 과정이요. 그래서 성숙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그것이 이건 뭐예요? 신은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이게? 신은 하늘과 땅이 통한 거예요. 예, 이거 하늘과 땅이 통한 거. 그게 굴신의 의미가 그래서 굴신. 하늘과 땅을 통하는 거, 다 통하는 거, 이게 신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이 신이라고 하는 건 귀신 신이 아니에요. 귀신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신성하다는 뜻, 신성한 완성을 뜻해. 그래서 이것은 이 신을 보면 이렇게 이 탄생의 시절을 마감했자고, 이 시절이 여기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유가 오죠. 이 유는 이 신은 그냥 신명이 열린 거야. 신명이 열린 거고, 요 유는 사람까지 통한 거예요, 다. 하늘 통하고 땅 통하잖아요. 사람까지 통해야 돼. 그래서 3개를 통하는 거. 신은 하늘과 땅을 통한 거고, 음. 유는 핵심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 통하고 땅 통했잖아요. 이거는 껍데기만 통한 거야. 알맹이가 차야 돼. 그 유는 이거는 알맹이까지 찼다는 뜻이야. 이거는 껍데기에 연그른 거고, 이거는 알맹이까지 차야 돼. 알맹이까지 차가지고 이거사가 이렇게 물술자를 붙이면은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물은 근본이잖아요. 근본까지 돌아갈 수 있는 완성품이야. 다음에 씨앗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완성 중에서도 완벽한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술주자 쓸 때는 유불선 3도를 뜻하기도 해요. 어느 하나만 통한 것이 아니고 모든 도에 다 통한 것. 모든 도에 다 통한 거는 천지인을 다 통했다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까지 통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 하늘은 천문, 지리요, 지리. 그래서 물리가 통하는 거예요. 물리가 통하는데 여기에 인을 뭐가 통해요? 의라게 의. 인의. 그래서 상통천문, 하찰, 땅은 살펴서 하찰지리. 이거는 통은 이런 통자를 쓰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 난 어떤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 하여튼 중통이라 중통. 중통이니. 이렇게 통하면 완전 통한 거예요. 그래서 요 중통인의를 하는 거 있죠. 상통천문 하찰지리 하고서 중통인의까지 하는 존재가 누구요? 이것이 용화세계. 미륵세계. 그래서 이건 미륵세계예요, 미륵세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용화세계를 이렇게 준비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까지 완전 다 통하는 세계. 이런 세계가 꿈꾸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는 어떤 분량을 갖고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이 하늘 분량을 가지고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어디서 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문명이 어디서 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탄생은 어디서 탄생을 해? 땅에서 이렇게. 땅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낙사가 기본적으로 한 바퀴 탄생과
완성을 이루는 하나의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 하나의 퍼스널한 과정이야. 근데 이것이 계절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압축이 되는 이 계절을 겨울이라 한다 이거죠. 겨울. 제가 요새 이제 제가 당뇨가 심해가지고 당뇨에 좋다고 해가지고 명월초를 먹는데 겨울에 명월초가 추우면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거실에다 들여놨어. 들여놓은 명월초는 죽진 않았어. 죽진 않았는데 지금도 시들시들해. 거다가 막 그 영양제를 주고 별제타 해도 시들시들해. 이파리가 조그만해. 근데 명월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화분 3개는 그냥 베란다에 놔뒀어요. 죽었어 다. 죽었는데 죽었던 뿌리에서 싹이 났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커. 거실에 들여놨던 명월초는 이파리가 손가락만 해요. 근데 겨울에 죽었다가 싹이 난 명월초는 손바닥만 해. 키도 엄청 커. 근데 겨울에 따뜻하게 보낸 거는 키도 조그만 해.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제 꽃도 그 7가지 색깔을 핀다는 그 꽃이 있어요. 꽃이 지난 겨울에는 거실에 드러났었어. 드러났다가 내놨더니 1년 내내 꽃을 안 펴요. 꽃을 안 피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친구한테 야, 꽃이 안 핀다 그랬더니 밑둥을 자르래 조금. 꽃나무 밑둥을 좀 칼집을 내는 거는 꽃을 핀대요. 그래서 밑둥을 칼집을 내놨더니 바로 꽃을 피더라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꽃을 먼저 피는 거예요. 근데 지난 겨울에는 내가 그것을 거실에 안 들여놨어요. 안 들여놓고 베란다에 놔뒀더니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파리가 나오면서 꽃부터 피는 거야.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이것이 그 겨울이라고 하는 압축의 세월을 보내야, 이 저장하는 세월을 보내야 이 이파리가 무성한 거예요. 이 생명력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생명력이 약해. 내가 스티로볼 박스 해가지고 고수를 심거든요. 고수 그거 심는데 그냥 겨울에 그냥 뿌려놨던 거 있죠. 그러면은 봄에 싹이 나네. 엄청나게 나. 그런데 방에다가 뒀던 씨는 천천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거쳐야 돼. 이것은 수라고 하는 건 압축이다. 압축인데 요 해라고 하는 것이 압축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해가 해 안에 이 간목이 있죠. 간목이 있는데 이 간목이 모습을 드러난 게 인형. 인중 병화가 있죠. 이 병화가 모습을 드러난 게 사여. 이 사전에 경금이 있죠. 경금이 모습을 드러낸 게 신이요, 신. 그래서 인신사예요, 여기. 근데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순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인사신은 이것에다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얘들이 이제 다 들어가는, 사명이 풀려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틔우는 것을 계절을 이걸 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해준 간목이 이렇게 모습을 보인 거예요. 모습을 보인 건데, 요거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순수함이에요. 이 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토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땅이 있죠. 이 개념을 떠나서 이거는 완전한 세계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토라고 하는 곤이라고 하는 걸 개념으로 봐야 돼요. 곤. 이 곤은 토인데 이렇게 썼죠. 이거 썼죠. 이 곤이라고 하는 건 그럼 그러니까 어떤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한 그 생명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되는. 그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흙만 말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야. 네. 흙만을 말하는 건 아니야. 욕하면 흙이요. 이건 흙이고 이건 흙만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형이 화학적 개념이라고 보면 돼. 하늘을 품고 있는 땅 이런 거. 전체를 말하는 거지. 이 우주가 갖고 있는 전체의 토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곤을 가지고 이 땅이라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걸 다 품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있는 토기를 말해. 수용하는 기운. 그래서 요 건은 저 하늘만 말하는 건 아니야. 모든 것을 품고 있는 하늘이요, 양이요. 그래서 이 건과 경금과 신금이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금은 이 전체의 하늘을 말해. 근데 여기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늘이요? 태양계를 말하는 거야. 태양이 있는 곳. 평화롭게 태양이 있는 곳. 의미가 달라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이라고 하는 봄의 탄생의 과정을 거쳐서 오라고 하는 계절을 들어가는데 오는 사라고 하는 밑바탕을 깔고 있다. 밑바탕이라고 하는 데서 여기에 문명을 이루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요가 사중 사에는 뭐가 들어있어? 요 경금이 드러나는 게 경금이 드러난 것이 어디요? 이 신금이요. 응? 그래서 여기에서의 문명의 씨앗이 현실을 드러난 것이 여기요. 그래서 이때 꿈이 현실을 드러난 것이 신이니까 이때 뭔가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겉으로의 모양을 갖췄어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알맹이를 채우는 건 뭐가 채운 거야? 어떻게 채워진 거야? 유가 채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술 있죠, 술. 요 술은 이 오토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일로. 그냥 술은. 그러니까 이건 양토예요, 양토. 그래서 술과 진은 어디에 있는 거야? 중앙토요. 중앙토. 진과 술은 중앙토. 미와 축은 중앙토가 아닌 현실에 참여하는 거. 그 진과 술이 절대자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때는 진은 여기에서 인과 목으로서 탄생했죠. 탄생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금으로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라고는 절대자고, 여기서는 이 술은 여기는 금으로서 완성을 이뤘죠. 완성을 이뤘으면 다시 생명의 씨앗을 추스리는 씨를 추스리는 여기서는 금으로 안 되고 목으로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음 생을 위해서 그 필요로 한 씨를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다음에 농사질 씨를 이렇게 동자를
감추잖아요. 종자를 보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종자예요, 종자. 종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괴로는 이렇게 산지박이라고 하는 이 괴. 산지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큰 씨예요, 큰 씨. 큰 씨는 다음 농사를 위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씨입니다. 그 김석진 선생이, 대산 선생이 그 야산 선생을 만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괴를 냈는데 이 산지박괴를 냈다는 거예요. 산지박괴를 냈다는 의미는 거기에 이제 그 다산 선생의 인생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 어떤 인생의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야산 선생 사후에 이렇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거의 맥이 끊겼다가, 대산 선생이 하나의 씨앗이 돼서 다시 이 땅에 주역의 문화가 꽃피게끔 하나의 씨앗이 되졌다는 거죠. 산지박이에요. 그런 뜻이. 술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종자를 추스리는 곳, 종자를 고르는 곳.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는 곳? 묘목을 고르는 곳. 여기는 종자 고르는 거, 여기는 묘목을 고르는 거예요. 이 시는 심판하는 곳이 심판. 그래서 요 지는 그 진꾀는 택천쾌꾀예요. 여기는 산지박이고, 괴가 이 진꾀는 택천쾌인데, 택천쾌는 이게 무슨 쾌요? 결정한다는 거예요. 생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된 거는 문명을 이루는 거고, 여기서 버려진 건 문명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지는 심판의 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지는 이게 그래서 이것은 금이 와서 이걸 하잖아요. 금이 와서 하니까 금은 서방이에요, 서방. 그래서 요 진에서는 서신이 온다, 서신. 사자 어떻게 쓰더라? 서신 사명이라고 하는데, 서신이 명을 받았다, 이거야. 이쪽에서는 서신이 명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한다. 여기서는 그냥 뭐가요? 서시 아니고 동신이, 동신. 그래서 그 서신에 의해서 여기 그 진방에서 선택이 된 자들은 오라고 하는 문명을 이루는 거예요. 도통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시대가 이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지, 지금. 이 시대로 간다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탄생을 하는 이런 과정을 다 겪고 이제 나올 거 다 나온 거야. 사람들 탄생할 사람 다 탄생한 거야. 탄생해서 이제 여기에서 도통할 사람들은 도통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세월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지지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 때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때에 맞춰서 이 지지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지지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루어지는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천간은 뭐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기운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인월이면 항상 인월이죠. 인월인데 갑인월일 수도 있고 무인월일 수도 있고 병인월일 수도 있고 경인월도 있고 이민월도 있고, 지지의 인월은 항상 인인데 천간에는 오행이 골고루 무엇이 있는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지는 고정이고
천간은 유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거는 천간은 시와 때에 구애됨이 없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이 움직이는 것이 천간. 근데 지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갑과 을을 가지고 얘기할 때 갑은 여기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만은 을은 여기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은 의미가 지지와 달라. 근데 지지에서 묘월은 목이 왕성한 거예요. 천간의 을과 지지의 을, 천간의 을과 지지의 묘는 의미가 곧 다르다가 되겠죠. 천간의 을이 지지의 곧 묘가 되진 않는다. 의미가 달라요. 천간에 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지지의 묘를 받다 해가지고 이것이 여기서 작용한다. 강하다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전부 뭐가 강해? 갑이 강해. 갑. 갑에 있어서의 인록이고 갑에 있어서의 왕지이지 을에 있어서의 녹과 왕은 아니다 이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좀 쉬었다 할까요? 예.